자, 요 문제인데요. 전 처음에 보고 좀 쉽나? 했는데 아닌가? 했다가 좀 그랬어요. 이 문제는 공교롭게 이 목요일 수업 이렇게 걸려가지고 바로 풀이해야 되는 이 더러운 진짜 열받게 느낌상 막 좀 기다리면은 막 쨍쨍한 사람들이 막 풀이도 올라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없어. 입에서도 미적분 늦게 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답답하긴 한데 좀 더 좋은 풀이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해보시면 되고, 저도 저보다는 그래 엄청 에이스들이 세상에 더 많으니까 저 같은 잡밥은 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시험 친다 하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요 느낌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함수가 나타나 있고, 여기서 문제가 이거거든. 리미트 t가 1로 갈 적에 t-1 분의 9에다가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g't 요렇게 된 거 아닐까? 이거 구하라 했잖아? 그럼 0분의 0 꼴인 거잖아? 맞지? 0분의 0 꼴이고 조금만 구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 이제 t가 t가 지나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맞아? t가 지나가. 근데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수직을 톡 그었을 때 여기 지점 맞냐? 여기를 뭐라고 하자고? ft라고 하는 거야? 맞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여기를 gt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예전에 어릴 때부터 뭐 느낌이 좀 있잖아. 여기와 여기가 뭔지 몰라. 지수로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이 점 F를 찾으려면 여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님? 이해돼요? 그럼 여기 뭐라고 할 거예요? 미지수 암기나. 여기 혹시 A 살아있어? B는? 그럼 쌤 여기 A 쓰고 여기 B 써도 될까?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럼 자 봐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T가 나와. 혹시 여기가 FT 여기가 GT 이딴 식으로 넣으면은 얘가 T가 나오니까 역함수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B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Y좌표야. 그러니까 X는 어떤 변수의 형태로 하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게 A, B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이야. 괜찮니 내 말 여기까지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함수 이게 보이냐? 여기에 A를 넣으면 T야. 그래서 2에 2A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1 한 것은 T인 거야. 참고 A는 변수다. 지금 상수가 아닌데 A, B 잘 안 쓰는데 우리가 또 막 이상한 거 쓰면 괜히 힘들까봐 막 US 쓰면 좀 그래서 그냥 A는 변수야. 지금 여기서 문제는 A하고 B는 변수 취급을 해줘야 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넣으면 F의 T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2A가 되던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데 나는 뭐가 필요했어? F 프라임 T가 필요하니까 이거 미분해야 되겠네? 뭘로 미분할 거야? 뭘로 미분할 건데? 그래, T, F 프라임 T니까 T로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해보자. 여기가 F 프라임 T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의 2A 제곱 맞죠?
거기다가 t로 미분했으니까 dt에 da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함수 미분법으로. 괜찮죠? 쌤 그럼 이건 어디다 쓸 거임? 했어. 어렵니? 이건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쓸 수 있잖아. t로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님? 이거 t로 미분하면 여기 나오잖아 그대로. 맞아요? 아니면 a로 미분하시던가 뭐 상관없는데 t로 미분할게. t로 미분하면 뭔데? 2의 2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끝났고 여기가 dt분의 d 1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dt분의 da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괜찮니? 이해돼? 얘를 t로 미분했으니까 a로 미분하고 dt분의 da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는 t로 미분하면 1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앞에는 DT, D였어요. 네? 아이씨 대충 알아들어라 이 새끼야. 이거지 지금 당연한 얘기를 미친놈인가 이거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여. 됐냐? 됐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자. f't가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나누면 되잖아. 이거 나누면 그죠? 맞아? 맞아? 맞지? 아, 대답을 안 해. 2a에다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분의 2의 2a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예쁜 식이 딱 하고 나왔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돼요? 네, 요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봐봐. 잘 들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여기 b 집어넣어봐. b 넣으면 어떻게 되냐? b 넣으면 우리가 b 넣으면은 여기에다 t 넣은 거 2의 2b라는 것이 t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돼?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gt라는 게 어떻게 되냐? gt는 2의 2b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는 얘 미분이 필요하니까 미분을 하십시다. 그럼 g't라는 것은 뭐가 되니? 2의 2b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의 b에다가 맞냐? 마이너스 b, sorry. 여기에 dt분의 d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 다시 한 번 더 t로 미분해 주시면 2의 b라는 것에 dt분의 db라고 정리해 주시고 얘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의 2b 분의 위에 거 요거 2의 2b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여기 t를 1을 넣으면은 0이고 위에도 1을 넣으면 0이겠지. 맞지? 그런데 지금 변수가 a하고 b잖아. 그죠? 봐봐. t가 1로 간다고 했어. t가 1로 간단 말은 여기가 1이잖아. 맞지? 0 넣으면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t가 이렇게 다가갔어. t가 이렇게 다가간단 말은 무슨 말? a도 b도 둘 다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됐니? t가 이쪽으로 내려왔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고 t가 여기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고 t가 여기 가면 a t가 1로 가면 a도 0으로 b도 0으로 가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되시겠죠? 그러면 싹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t가 1로 갈 때 a가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건 맞지? 그러면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인데 t에다가 여기 t에 1을 집어넣는 말은 여기 0을 넣는다는 말 인정되겠니? 그러면 f'1이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네. 이해가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
9f't라는 것은 어디로 가겠냐? 결국에는 얘가 얼마? 6으로 가겠네. 얘를 계산하려면 빼기 6이 있어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니 변수가 A하고 B 두 개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자고. 그러면 여기도 확인차 지금 여기 T가 1로 가면은 B도 0으로 간다 그랬잖아. 0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얼만데? 2분의 3이냐 지금? 2분의 3에다 4 곱하면 뭔데? 6이지. 그러니까 여기 빼기 6을 하면 더하기 6 하면 딱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 분의 9의 F'T 빼기 6 하나 하고 마이너스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분의 4G'T에다가 마이너스 6 요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다로 계산해가지고 더해줘 이런 얘기일 거라는 게지. 이해가 됐어? 괜찮니? 그럼 나 하나씩 계산할게. 하나씩 계산한다 지금 요거를 요렇게 쓰지 말고 리미트 A를 0으로 보낸다고 바꿔 쓰자고. 이제 T가 뭐라 그랬어? 얘라 그랬지. 1 빼라며. 그러니까 얘가 2의 2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인 거야. 자 0인자야. 0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약분되는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왜냐면 0분의 0 꼴이니까 지금 얘가 약분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했냐? 그럼 여기다가 9를 곱할 거야. 오케이? 맞지? 자 9를 곱할 건데 2의 2A 이건 계산의 영역이네. 여기에다가 9 곱했으니까 18 2의 2A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6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내가 분모 분자에다가 요걸 곱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A가 0으로 갈 적에 얘가 2의 2A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요 곱했으니까 2의 2A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 요렇게 쓰시겠고 됐니? 그럼 여기 18 2의 2A 제곱에다가 여기하고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2의 2A 제곱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A 괜찮아? 맞지? 그러면 얘가 계속 간다. 계속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2의 2A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에 이렇게 다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12 딱 묶여지네. 12로 묶어지시겠고 괜찮니? 맞잖아. 6이네. 6으로 묶어지네. 요거 하면 6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에 2A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가 될 거다. 그러니까 0인자가 따닥 사라지게 되는 형태인 게지. 그리고 0을 A는 0으로 보내는 상태니까 0으로 넣어주시면 얘가 3, 여기가 6 하니까 2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얘가? 그래서 얘는 앞에 2 빼기 요 뒤에만 딱 적어주면 되는 것이. 요게 2라고 얘기해. 내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설계만 되면 계산은 그냥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를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 수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하는 너희들 재수생들이 아니면 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신에서만 계속 했다면.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겁니다. 자, 정리되어 있으면 지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꼭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원고 잘 보라 했으면 요거는 문제 변형하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다음에는 뭐냐?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 분의 4g't에다가 마이너스 6 요거 계산해야 되지. 이거 계산하는 거를 여기다 딱 넣으면 그냥 끝입니다. 갈라서 쓰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여기에 마이너스 6하고 여기 플러스 6 했는데 마이너스로 묶어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는 b는 당연히 0으로 갑니다. t가 1로 가면 b는 0으로 가요.
그 다음 t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2의 2b제곱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할 수 있고 0 넣으면 0이다. 그럼 분명히 얘가 약분돼줘야 된다. 인정되겠니? 괜찮아? 그 다음 요걸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 4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2의 2b 분의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 4를 곱했으니까 8 2의 2b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2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괜찮니? 여기 4 곱했으니까 빼기 6 이렇게 쓰시면 될 거야. 맞냐? 그럼 나는 양변에 요걸 곱해 분모 분자 요거 곱하면 되잖아. 괜찮니? 자 그러면 가볼게. 리미트 b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2의 2b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의 2의 2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 곱했으니까 8 2의 2b 제곱에다가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b에다가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12의 2의 2b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하면 마이너스 4니까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자. b가 0으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4로 묶어주면 2b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2의 2b의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의 2의 2b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0 넣으면 0인데 0이 여기도 0 넣으면 0이거든요. 0인데 약분이 당장 안 보이면 요 마이너스 지수를 짜증나니까 2의 b제곱을 양쪽에 곱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3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해 주시면 여기는 곱했으니까 여기 3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여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게 약분이 되죠. 영인자가.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리미트 b 값이 0으로 갈 적에 약분했으니까 2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괜찮아요? 이쪽에는 당연히 그대로 곱하기 2의 3b제곱 이렇게 되겠고 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에다가 약분하면 뭐가 되겠니?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2의 2b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혹시나 2의 3b 마이너스 1이라는 게 2의 b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2b에다 플러스 2의 b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이거 어색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돼서 0인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0 대입하시죠. 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여기 1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는 얼마야? 3 되겠네. 따라서 빠바박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3 하면 됩니다. 답은 5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29번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통 하는 거니까 뭐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좋은 문제다. 이런 문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답답한 부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지요? 네, 자 가봅시다. 다음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그냥 노가다 문제 아닌가요? 요거 맞춰주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죠?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있냐? 시간이 없을 리가 있나? 시간 천남아 돌았을 텐데. 쌤, 와, 개수자 시간 졸라 빡빡했어요. 한 30분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시간은 남아 돌고, 이제 다 했다. 좀 쉴까? 이렇게. 찍어서 찍는 건 다 틀리길 바랍니다. 제발 다 틀려라. 찍는 건 수능에서만 맞아라. 모의고사에서 찍어서 맞추는 게 계속 자주 나오면 별로다. 니 요즘 왜 계속 피곤한데? 시험 안 칠 때 왜 피곤한데 요즘 공부해? 내신 준비 들어갔어 벌써? 네. 멋있네. 자 모든 항이 정수래잖아. 그지? 그다음 모든 항이 양수래잖아. 맞지?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하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야. 자
모든 항이 양수다 라고 하는 순간 공비는 0보다 크겠군. 이거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공비가 양이 돼버리면은 첫째 항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맞아요?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은 부호가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첫째 항도, 즉 지금 우리가 bn이죠. bn이니까 b1도 양수가 되는 것이고 공비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는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문제에 절대값이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조금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부호를 정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절대값의 가치는 좀 희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래 절대값이면 공비를 숨겨놓고 이게 안 준단 말이야, 부호를. 왜냐면 여기 bn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여기 bn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줬어, 그냥 부호를 애초에. 그럼 이 절대값이 아주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가번 조건에서 보면 A랑 B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AN을 A 플러스 N-1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BN을 우리가 A의 R의 N-1이라고 봅시다. 첫째 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첫째 항을 같게 두면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 더하기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3D 이런 놈이 AR하고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비 R이라는 것이 A분의 A 플러스 3D 정도는 되겠고 이것이 1 플러스 A분의 3D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요.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는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얘가 양수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얘도 양수죠. 즉 양의 정수란 뜻이에요. 첫째 항이. 그래서 우리는 A가 자연수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알 수 있고 D는 정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수, 정수 이런 얘기 나오면은 쌤 뭐 하자 그랬어요? 이건 배수와 약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노가다 문제인 거 아니겠냐. 부정방정식을 이따위로 줬겠지. 이해가 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 등비수열의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R이 1보다 작다고 탁 해버리네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 R이라는 게 0보다는 크고 맞냐? 1 플러스 A분의 3D라는 것이 작아 1보다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분의 3D라는 것이 0보다 작다 이거지. 즉 A분의 3D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맞지? 그럼 확정적으로 얘가 양수인 건 확정이니까 얘가 음수인 것도 확정이 돼버리겠네. D는 음의 정수가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돼요? 네. 이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봐봐. 지금 얘도 음수고 공비는 이거니까 얘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계속 갈 거고 얘는 B1, B2, B3, B4, B5, B6 이렇게 계속 갈 건데 지금 1, 요 두 개가 똑같고요. 이해돼요? 4하고 2하고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3하고는 누가 똑같겠냐? 그러면 이 3하고 누가 똑같겠어? K가.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얘네들이겠지. 이해 갔냐? 즉 어떤 자연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K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걸로.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괜찮니? 그래서 K 값은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5보다 크거나 같다. 제 말 이해가 됐습니까? 요 느낌은 괜찮으시겠지요? 돼요?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체크해 놓고 이제 이 식을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이거 그대로 써봅시다. 됐니?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D까지 있어. 얘가 누구야? AR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럼 관계식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자연수와 정수라는 녀석이 AD니까 AD로 얘는 몰라. R은 0부터 1 사이에 어떤 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근데 얘는 정수, 자연수 이딴 식이면 배수와 약수관계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R이. 근데 R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R을 없애면 전부 다 정수와 자연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노가다를 치기에 아주 좋은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D 이렇게 보시겠고 여기가 A에다가 뭐야? A 제곱에다가 맞냐? A 플러스 3D의 제곱 이렇게 정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게죠. 맞아요? 그러면 얘 약분해 주시고 얘가 곱해 주시면 되나? 곱하면 A 제곱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AD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 하면 A 제곱 플러스 3A 아니다 6AD 플러스 9D 제곱 9D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죽어버리겠고 D를 날릴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K-1에다가 A 되시겠고요. 여기가 6A에다가 플러스 9D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 모아주십시다. K-7의 A라는 것이 9D더라 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얘가 음수잖아. 얘 음수거든? 그럼 이것도 음수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K 값은 7보단 작아야 된다고. K는 7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 그럼 K는 두 개. 5보단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으니까 K가 5일 때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K가 6일 때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이 말이지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렇다 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게 뭐야? 얘 부호는 끝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봐봐. 얘는 분명히 자연수다. 얘는 정수거든. 이해되니? 괜찮아? 정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것이 양수인데 얘가 5, 6으로 끝났으면 5였으면은 2겠고 그럼 이제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네. 그러면 5라고 해봐. 5라고 하면 마이너스 2A가 뭐가 되냐? 9D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100% A는 9의 배수해야 돼. 얘 자연수, 얘는 정수니까. 괜찮니? 그럼 D 값은 짝수야. 근데 음수니까 음의 짝수. 아니 근데 필요 없어. 절대값 하면 짝수. 어쨌든 절대값 하면 짝수. 이런 상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무슨 느낌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봐요. 한 번만. 얘가 이게 지금 요게 좀 문제란 말이야. 근데 AN이라는 게 100% 모든 항이 정수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정수파이라는 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내 말 이해가 되니?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풀마 1일 거 아니겠니? 내 말 이해가 됐어? 괜찮아? 요 상황은 대충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AN에 따라서 얘의 부호가 결정된다는 거지 이게. 이해돼? 괜찮아? 이게 코사인 0이면은 1이겠고 코사인 파이면은 마이너스 1이겠고 코사인 뭐가 되면 2파이면은 1이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N이 뭐면은 짝수면은 맞냐? 괜찮아? 코사인 AN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1이 나온다는 얘기고 AN이 결국에 홀수의 형태를 가지면 우리가 코사인 AN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얘에 따라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1이냐 라고 정리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간단하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이라고 했어 지금 분명히. 근데 여기가 bn에다가 마이너스 1의 an 꼴인 거야. 얘가 짝이면 걔가 1이 나오는 거고 얘가 홀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괜찮으세요? 그죠? 그런데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 AN이 뭐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요거 마이너스 1의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 D인 거 괜찮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냐? 요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짝의 형태를 갖는다고 하면은 얘가 짝의 형태를 갖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절대가 마이너스 A 즉 요렇게 요거에 이제 이건 결정이죠. 얘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니 A가 있을 거 아니야. A가 양수인 어떤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짝인지 홀인지는 몰라. 근데 얘가 변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가 1, 2, 3, 4, 5, 4, 5 하면서 얘가 풀 1, 마일, 풀 1, 풀마 바뀌는 거지. 얘는 고정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가 되시겠지?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D 값이 짝수여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나버리면은 얘 값은 그냥 1이 고정이고 그러면 얘 값이 그대로 나올 건데 얘 값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계속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플러스 1이라면 계속 플러스 1일 거야. 내 말 이해 갔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더할 때 절대값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된다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B1 더하기 마이너스 B2 더하기 마이너스 B3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갈 거라서 결국 절대값이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여기가 부호가 정해져 버리면.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니? 얘가 짝수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뒤에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지. 오케이? 괜찮죠?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 값을 그냥 1-r분의 첫장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수로 나타날 때가 절대값을 했으니까. 문제는 얘가 부호가 풀마 이렇게 안 변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전체에다가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어떨 때는 B1 마이너스 B2 플러스 B3 이렇게 안 간다고 지금. 얘가 이 N-1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가 짝이 돼버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됐는데 봐봐. 우리 그 공비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요 2a가 이거니까 뭐 어떻게 좀 편하게 보는 방법 없냐? 3d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a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한 3분의 1 나오네 공비가.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a가 되겠고, 얘는 결국에 33 곱하면 얼마냐? 2분의 3a겠지. 근데 a가 뭐라고? 9배수 자연수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값에 뭐 물어봤어? 최소값 물어봤잖아.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a 값이 뭐 같지? 9겠지. 이해갔니? 그래서 2분의 27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27 일단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괜찮아? 뭐 했는데? 이제 이거 해야 돼. 누가 작은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괜찮니 지금 내 얘기? 오케이? 현민은 힘드네. 원래 수업 들으면서 잘 안 좋은데 이게 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 그럴 느낌.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졸음도 오시고 막 다 찾아오거든요. 이해가 되죠? 좀 쫓아가줘야 돼요. 언니 뒤지고 싶니? 괜찮으시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6 해야 돼. 6. 오케이? 간다. 할 거야. 자, 다음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왔으면 그냥 이제는 괜찮은 거야. 여기다 쓸까? K가 5일 때가 2분의 27이었다 이거야. 저 값이, 제 최소값이. 그럼 K가 6일 때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오케이. 예. K가 6일 때다. 6일 때. 그럼 K가 6이야. 됐니? K가 6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가 9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맞아? 자, 요렇게 정리가 딱 됐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를 거야. A 값은 100% 9의 배수여야 되는 건 확정적이야. 되겠니? 그 다음에 느낌이 왔다. D는 상관이 없어. D는 정수야. 그러니까 얘가 짝일 수도 있고, 인정? 두 번째, 홀일 수도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다 되겠네. 아까는 2A가 9D였으니까 D는 무조건 짝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잖아. D 값은 정수인데 짝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다고. 괜찮냐? 돼요? 여기까지? 이제 가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됐어. D가 짝이야. D가 짝이었으면 오케이? 괜찮아? D가 짝이었으면 우리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고, 한 번만 보자. 짝이면 부호가 계속 동일하겠지. 아까처럼. 자, 봐봐. 자, AN이라는 것이 A 플러스 N-1D의 꼴인데, 우리가 코사인 AN 파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AN과 같더라. 얘가 짝이면 얘가 1이 나오는 거고, 얘가 홀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로 했었는데, 괜찮니? 결론적으로 요거는 마이너스 1의 A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의 D인데 얘가 짝이잖아. 그럼 얘는 1로서 의미가 없고 요걸로 고정이 된다고. 얘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
얘 A가 만약에 짝수라면 지금 우리는 절대값 B1, B2 따다라라따땅 이거 구하는 거고, 얘가 A가 홀인 자연수였으면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따라딱딱 될 건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차피 두 값이 같단 게요. 내 말 이해가 됐냐?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자. A가 이건데 A가 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될 테니까 뭐야 저거? 넣으면은 R 값이 뭐냐? 도와줘봐. 마이너스 9D에다가 플러스 3D에 마이너스 9D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가 되겠다. 이거 고정이지. 이 경우든 3분의 2는 고정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 A가 되겠죠? 그럼 여기 3 곱하면 3A 되겠죠? 근데 A는 9의 배수니까 최소값은 27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27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 요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릴 때. 괜찮냐? 맞지? 자, 다시 한번 AN이라는 게 A 플러스 N-1D인데 얘가 홀수야. 어이? 홀수니까 우리가 지금 코사인 AN에다가 파이가 곱해진 얘는 마이너스 1의 AN과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1의 A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의 D 이렇게 될 텐데 얘가 홀수라고. 그러면 얘를 그대로 탈 거 아니야. 얘가 짝이 되면은 1이고 홀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풀마가 계속 일어난다고. 이 새끼는 고정값이야. 1이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풀마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얘 구조는 결론적으로 B1 마이너스 B2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요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B1 플러스 B2 마이너스 B3 플러스 B4 이렇게 나갈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결과값이 같다니까. 왜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얘 값은 뭐야?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곱하면 얼만데 이거? 도와줘. 3 곱하면 5분의 3이야? 5분의 3A인가? 5분의 3A인데 A가 9의 배수인 것도 마찬가지니까 여기 곱해주시면 27이겠네. 그래서 5분의 27이지. 그럼 얘 중에는 얘가 최소지. 그래서 얘가 스몰 m이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원래 정순위, 자연순위 하면 노가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얘는 양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R을 구하긴 힘들고 자연수나 정수의 조건을 가질 때는 배수와 약수의 관계로 찢어가지고 노가다를 친다는 건 매 수업 때마다 나온다면 항상 얘기했던 수원 때부터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잊지 않고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라 봅니다. 어차피 시간이 탱탱이 남아 도는데 왜 이걸 못할까? 해보면 되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구조로서 이해가 안 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정수파이 그럼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만 나오겠다. 사인 정수파이 0만 나오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사인 2분의 정수파이 무조건 0만 나오겠다. 사인 2분의 정수파이 풀마 1만 나오겠다. 이런 상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풀이를 괜히 했나? 되게 별로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A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N-1에 여기는 홀수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뀝니다. 맞지요?
얘가 홀수니까 여기 n이 1 되든 2 되든 3 되든 4, 5, 6, 7, 8 올라가니까 홀 곱하면 홀이고 홀 짝 곱하면 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홀이면 홀이고 얘가 짝이면 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게 항이 지나갈 때마다 바뀌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A 값은 첫째 항이 그냥 자연수야. 어떤 확정적인 자연수란 말이야. A가 만약에 9였어.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게지. 내 말 이해 갔니? 아니 A가 만약에 10이었다 치자. 10이었어. 그러면 얘가 뭘까? 그냥 1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값이고 얘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잠깐 요거 조금만 치우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아이씨 넘어갔냐? 여기서 얘는 B1에다가 곱하기 얘가 짝인지 홀인지는 몰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1이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은 얘는 1로 고정이고 얘는 1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얘 다음번에는 B2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고정이고 얘가 마이너스 1로 다시 변하니까 마이너스 B3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 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으로서 고정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홀이라서, 얘가 홀이라서, 만약에 홀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마일이니까 B1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는 마이너스 B2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가 계속 풀마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해가 됐니?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여기 곱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건 확정이야. 왜? 공비가 R이 3분의 2인 건 확정인데 부호를 바꾸면서 곱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는 확정이라고. 근데 공차가 짝이었잖아? 그러면 부호가 펄펄펄펄 나오거나 마마마마 나오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가 공비가 되는 거지. 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 어차피 다 마이너스여도 공비가 3분의 2건 안 변하지. 조작을 하시고 물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뭐라고요? 아니, 좀 확실하게 말해줘요. 얘를 R 제곱으로 하고 첫째 항을 이걸로 두면 되죠? 왜 안 돼요? 무슨 상관이죠 그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R 제곱이었으면 다음 번째는 마이너스 R 제곱이, 여기서 R 제곱이 났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이 있겠지. 부호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쌤 여기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 R 제곱이면요, 아니 R 제곱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해도 어차피 R 제곱으로 가면 되잖아. 뭔 상관이냐고. 어차피 마이너스 빼면 똑같은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인 거야. 의미는 없어. 이해가니? 쌤 그럼 이러면 이상한데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R이 음수인 것을 제곱이 방해를 하잖아. 우리가 얘가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건데 두 개씩 하면 R 제곱이니까 당연히 음수인 걸 방해하지. 근데 첫째 항이 음수면 어차피 다 똑같이 정리가 된다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수열을 왜 두 개씩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오빠가 만약에 뭐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뭐 그 다음 8분의 1 이렇게 더할 거랑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할 때 이거는 이 그냥 그대로 하고 얘는 두 개씩 나눠서 원래 풀었다 치면 이해는 하는데, 여기 할 때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첫째 항으로 분명히 했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 왜 두 개를 끊어서 하는지도 이해는 안 가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이거 둘씩 끊어도 똑같은 답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근데 첫째 항이 병신 같잖아. 그러면 첫째 항을 둘 때 여기가 A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AR이잖아. 이렇게. 그럼 R 두고 그대로 얹으면 되겠지. 여기 제곱 두고.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해도.
여기 마이너스 9분의 4라 쓰고 이거 그대로 얹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내 말 이해했어요? 네가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예. 1 플러스 R분의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마이너스 AR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3분의 2가 아니죠. 이 공비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기 갈 때가 요걸 곱할 때 이게 지금 이게 B1이면 얘가 B2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마이너스가 B2가 요 B2 B1에서 곱할 때 마이너스 R이 곱해져야 된다고요. 실제로는 B1 더하기 마이너스 B2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3분의 1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대로 가져가면 무조건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두 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곱할 때 이게 R이 마이너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에 한 얘기는 혹시 앞에 한 얘기가 이해가 갔으면 뒤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약간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계산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솔직히 이것 좀 하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숫자 1, 2, 3, 4 대입해보면서 하는 걸 진짜 추천하긴 합니다.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면 어느 정도 식을 뽑아놓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뚜뚜뚜뚜 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R이 5일 때 나왔잖아. 맞지? R이 5일 때 나왔으니까 그럼 그럴 때 1, 2, 3, 4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공비가 나오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입해보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니? 괜찮죠?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 이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앞에 28번하고도 약간은 조금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킬러 문항을 자꾸 없애다 보니까 이 극한에다가 힘을 좀 많이 주거든요. 이 극한하고 미분 계수에 힘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 28번도 그렇고 이 30번도 그렇고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gx 자체가 합성함수임을 인지하느냐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네? 네. gx가 x의 fx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쌤, 그걸 생각 못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함수가 x의 3분의 1제곱이고 속함수가 x의 fx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확실한 거는 얘는 기함수 아니겠어요? 3 거듭제곱 끝 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부호차이니까 얘는 기함수란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0부터 0으로 가는 어떤 기함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략 잘 몰라도 그냥 원점에서 이렇게 뭐 대충 뭐 요렇게 가는 아이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미분에서 0 넣으면 0인 것 같긴 한데 0은 넣을 수 없겠지만 미분하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분모고. 자, x의 3분의 1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3분의 1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게 x의 3 거듭제곱근 제곱분의 3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여기 0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는 무한대다. 존재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아이지 않을까. 여기에 접선 기울기가 무한대인 겁니다. 여기서. 괜찮니? 이해 갔냐? 요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가함수는 맞잖아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0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x제곱이니까 뭐 0이 들어가면 무한대 발산하는데 값은 함수값은 0인 거고 그때 미분 계수가 존재 안 하는 거죠. 내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미분 계수가 0이 나오는 지점 있잖아요. 이런 미분 이거 언젠가 안 했나?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나고 모의고사 이제 수능 대비를 하게 되면은 할 얘기인데 여기가 접선 기울기가 0인 어떤 함수 fx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역함수 하잖아. 역함수 하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충 갈까? 아우 쉣 그림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0인 것이 그대로 대칭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y 값이 여기에 x 값이 될 텐데 역함수 즉 f 인버스 x는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y 값이 x로 갔을 때 그게 x 값이 딱 하면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한 거야. 즉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fx가 역함수를 했을 때 미분 불가능 구간이 생기는 건 접선 기울기가 0인 지점인 거지. 이거 조금 이게 수투를 조금 짜증나게 내려고 하면 보통 이걸 내거든. 그러니까 fx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역함수하면 수직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미분 불가가 생겨. 미분 계수가 존재 안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지. 발산하는 거니까. 내 말 이해했니? 그래서 얘는 이거의 역함수 사실 y는 x 3거듭제곱 x라는 건 역함수하면 x는 3거듭제곱 y가 될 테니까 y는 x의 세제곱이 되니까 x의 세제곱이 요렇게 되잖아. 그럼 y는 x에다가 대칭을 해버리면은 얘가 요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 여기가 미분이 불가점인 거야. x 세제곱이 0,0에서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0이잖아. 얘를 역함수는 존재해. 실수 전체에서 다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는 존재하거든. 역함수를 했는데 다 미분계수도 존재하는데 0에서는 존재를 안 해. 그러니까 원래 fx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뒤집으면 역함수하면 미분 불가능 구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투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서 보통 흔히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되니 안 되니 역함수가 나왔는데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본래 함수가 미분에서 0이 나오는 지점이 역함수가 됐을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그 포인트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함수의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에서는 변곡접선이 꼭 나온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계속 하다 보면,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고단도 풀 때 그렇게 풀어지는, 이게 계속 만나다 보면 느낌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튼 어쨌든 얘는 뭐다? 기함수다. 괜찮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gx가 실수 전체입하면 미분 가능하대잖아. 그러니까 얘가 x면은 미분이 불가해 0에서. 근데 x가 아니고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미분 가능할 수도 있잖아. 맞잖냐? 그지? 왜냐하면 아까 이게 3의 3거듭제곱근 x 제곱이 아니고 저게 x의 fx의 제곱의 분의 이거 미분해서 위에 얼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도 함수값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괜찮니? 알겠어? 자,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와 여기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네. G'X가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어. 지금 문제를 보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 잘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gx-ga가 반드시 G'A인데 a가 실수 전체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 내 말 이해가 됐니? 괜찮니? 요게 모든 숫자가 들어가도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참고로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유리지수잖아. 유리수 지수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x가 봐봐, 예를 든 거야. 1로 가는데 x-1의 분의 x-1의 예를 들면 3분의 1제곱 이런 게 있었다. 이거 미분 되니? 이 극한은 구한 게 미분인 거잖아. 왜 빼기 0이니까. 얘가 함수라고 하면 fx가 멍청한 표정 좀 짓고 있지 마.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다항함수 느낌인데 다항함수가 아니라 유리지수라서 지금 너희들 조금 헷갈린 게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fx-f1 요거는 f'1이라고 하잖아. 이게 존재하냐고 지금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얘가 1넣으면 0이니까 예를 들어 x-1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래의 차수가 위의 차수보다 더 크죠. 여기 1인데 3분의 1이죠. 이거 원래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계산되는 거 인정되시죠? 그럼 얘가 x-1에 얼마? 3분의 2제곱 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한대 발산하죠. 미분 안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여기가 3분의 1제곱이고 여기 x-1의 1제곱이었다 쳐. 그럼 얘는 실제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차수가 큰 쪽 따라가는 거야. 얘가 3분의 2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1 들어오면 이게 0이다 이렇게 봐셔야 된다고.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하면은 뭐 이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쓰고 여기 1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이걸 당연히 이렇게 고쳐 써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그럼 얘는 0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렇게 알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럼 지금 봐봐. 우리가 제일 쉬운 게 0에서 보면 좋잖아. 0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0에서 한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만약에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x분의 x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fx의 3분의 1제곱이잖아. 아니다. 여기가 제곱이 돼 있네. 맞지? 여기가 3분의 1 땅땅 곱하면 fx의 3분의 2제곱인 거야. 근데 fx가 뭐지? 1인 3차 함수 fx라 그랬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여기가 x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놈의 새끼가 fx가 무조건 뭐는 갖고 있어야 돼? x를 하나는 갖고 있어 줘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내 말 이해가 됐니? 얘가 무조건 갖고 있어 줘야 된다니까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괜찮니? 요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봐봐. f의 x가 있는데 얘가 x의 제곱 세제곱 이것도 괜찮고 x는 하나 갖고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가 x의 3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x의 3분의 2제곱에다가 여기 블라블라 여기 2차식이지. 2차식에 여기가 3분의 2제곱이 되면서 이거 약분돼서 0인자 소거해주고 얘가 수렴했다. 0이든 뭐든 어떤 숫자든 수렴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여기 앞에 x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 x-1이 있어서. 그럼 fx는 100% x-1은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여기가 x-1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x-1은 fx의 제곱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이 문제가 fx는 분명히 x-1을 갖고 있었어야 돼. 하나는. 내 말 이해가 됐니?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를 들었으면 요게 좀 괜찮을 텐데 fx가 x는 하나 갖고 있고 x-a에 x-b 있다. a, b라 하면 좀 그런가? x-알파에 x-베타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겠니? 하나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쌤 이해 안 갑니다. 자, 이해가 가게 해줄게. 봐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알파에서도 x가 알파에서도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미분이 실수 전체에서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럼 얘는 100% x-알파가 밑에 있었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g' 알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3분의 여기다가 이 제곱을 하고 3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얘가 x의 3분의 1 곱하기 x의 3분의 2 괜찮냐? 맞지? x-알파의 3분의 2, x-베타의 3분의 2 이렇게 나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x-베타의 3분의 2. 그러니까 얘는 관심이 없는데 얘가 못 날리고 여기 x-알파의 3분의 1제곱이 여기 남기 때문에 알파 넣으면 얘는 발산해야 돼.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가 0이라서 안 된단게요. 내 말 이해갔지? 얘가 어떤 숫자로 치면은 여기서 날렸는데 분모에는 0인자가 남았는데 분자에는 0인자가 없어.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이 되면서 무조건 발산을 하게 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미분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를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괜찮아? 됐지? 내 말 이해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설계는 끝이 났어. fx의 케이스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fx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x는 하나를 갖고 있어야만 하고 x-알파의 제곱의 꼴로 생기던지. 내 말 이해 갔니? 아니,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x를 그냥 3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x 최고차 계수는 3차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 f의 x가 x의 x-알파의 제곱의 꼴로 가지던지. 이렇게 갖는다는 말은 리미트 x가 알파라고 봤을 때 괜찮냐? 알파라고 봤을 때 얘가 뭐가 되겠니? 알파라고 봤을 때 x-알파가 되겠고, 알파는 0이니까 여기가 x의 x-알파의 제곱이겠고, 아니다 여기가 x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x의 3분의 1제곱 여기 제곱해니까 x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x-알파의 3분의 여기 제곱한다면 3분의 4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날리면 3분의 1이 딱 남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0에 딱 수렴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게지. 내 말 이해가 됐습니까? 괜찮으시지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2개를 갖고 있던지.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x가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돼? x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쌤, 이게 왜 이렇게 썼어? 해가 없는 경우. 0으로 만든 애가 없으면 되지.
0 말고는 0으로 만든 애가 없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gx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0을 나오게 하는 아이가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줘야 하는데 밑에 1차를 나눈 다음에 대입을 할 거잖아. 우리가 미분한다. 어떤 fx를 x-1로 미분한단 말은 얘를 x-1로 나눈 다음에 빼기 f1 이렇게 할 거지만 나눈 다음에 1을 넣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을 할 때 여기서 남는 게 x-의 1, 요 1보다 더 낮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모가 나오면서 이게 무조건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 분명히 미분 불가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내 말 이해가 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앞에 x의 3분의 1이 x의 3분의 1이 붙어 있는 바람에 여기가 x의 3분의 2의 블라블라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요 상황은 x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괜찮다 라는 거지. 0을 막아주니까.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게요. 괜찮아요? 됐어요? 근데 이때 한번 보자. 이때가 뭐야? gx는 x의 3분의 7제곱 인정? 맞지? x의 3분의 7제곱 g'(x) 뭔데? 3분의 7에다가 x의 3분의 4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는 언제 극값을 가지냐? 0일 때 극값을 가지겠니? 맞아? 혹시 그게 싫으면 3의 x제곱에 4제곱이라고 해버리면 항상 양수밖에 안 나와서 사실 이건 또 의미가 없어요. 얘가요? 그냥 부호가 안 바뀌네. 극값이 없어. 맞잖아. 극값이 없네. 얘가 부호가 바뀌다 4제곱을 해버리면 극값이 없잖아. 맞냐? 아, 극값이 없다. 근데 0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f'x, g'x가 0에서 지금 부호가 안 바뀌거든? 근데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0은 아니야. 여기서만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 미분했을 때 부호가 여기서만 바뀌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게지. 이해됐냐? 극값이 없어지면 탈락이야. 그러면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됐냐? 그지? 자, 그렇다고 정리를 하면은 지금 잘 들어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툭 치고 올라가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인 거잖아. 예를 들면 맞죠? 그럼 여기는 안 치고 가는 거죠. 얘가 툭 치고 갔다가 안 치고 가는 거니까 여기 0에서만 변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제가 일단 요런 상태인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여기에 제곱을 했다고 이게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속함수가 이거고 겉함수가 이거잖아. 맞지? 근데 겉함수 자체에 뭐가 없지? 극값이 없지? 맞아? 그러면 얘의 극값은 누가? 이 녀석의 부호 변화가 무조건 싹 가져가야 돼. 선생님이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을 했긴 했는데 합성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것은 겉함수 fx가 극값을 가지는 경우에서 분명히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 fx가 이게 fx야. 예를 들면 알파에서 극값을 가졌어. 그러면 어디서 gx가 알파가 나오게 하는 x값이 x1, x2라고 하면 그 x1, x2가 바로 극값이 나오게 하는 아이라는 거야. 즉 fx 자체가 극값이 되게 하는 gx의 x값이 극값이 나오게 하는 애들이라고. 그거 말고 또 gx가 극값이 되는 곳에서도 이 합성함수는 극값이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gx가 이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속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x가 이렇게 흐를 때 gx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겉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값이 0이고 여기 값이 뭐 4라고 쳐.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고 치자면 여기가 4다. 여기가 x가 쭉 흐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자. 봐봐. 지금 나는 여기가 A고 여기 이렇게 갖다 쳐. 쭉 가서 여기가 C라고 치자. 그럼 나는 A, B, C. 여기가 B, C 할 거고 나는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은 F에다가 GX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함수가 그 값이 나오잖아. 지금 속함수가 그 값이 나오는 게 왜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0부터 4까지인데 여기가 0, 4면 요 그림을 그대로 이 안에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여기 다시 떨어지잖아. B부터 C까지는 다시 0, 4는 요걸 그려야 되는데 속함수가 떨어진단 말은 얘를 거꾸로 가는 형태라서 이걸 뒤집어서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늘어지게. 그러니까 얘가 B에서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진단 말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갔다는 말이니까 fx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정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간다고. 올라가다가 역으로 다시 움직이라고 하니까 얘가 이 0부터 4까지 올라갔다가 4에서 다시 0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x는 계속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그 값이 생긴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속함수가 어디서 그 값을 가지는 곳의 x 값에서도 그 값이 생긴다고. 내 말 이해? B에서 그 값이 생긴다는 말이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거에서 생긴다고. 자, 합성함수가 그 값이 생기는 포인트는 두 가지 케이스야. 겉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x 값이 나오게 하는 속함수의 x 값. 거기서 우리는 그 값이 생길 수 있어. 내 말 이해했니? 두 번째는 그 값,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그 x 값에서 합성함수가 그 값을 가질 수 있어. 요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주면 돼.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생각하겠는데요. 그럼 치아라마. 합성함수를 극복하면 1등급이 나온다. 미적분에서 빡치는 문제들은 대부분 합성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 수능 대비를 하면 알 텐데 합성함수를 극복하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 왜? 28번, 29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맞출 테니까. 어차피 1등급이 안 되는 건 한 문제 차이야. 88점이 1등급 컷이니까 어차피 다 84점 끝난다니까. 졸라 열심히 달렸지만 84점 끝. 이렇게 된다니까. 결론은 그걸 극복하려면 합성함수를 극복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자, 이 문제가 겉함수는 그 값이 없었어. 겉함수는 그 값이 없었으니까 겉함수가 그 값이 나오는 속함수의 x값을 찾을 필요는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편한 거야. 내 말, 겉함수가 이거잖아. 얘는 우리는 이 새끼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이 없다니까? 그 값이 없으니까 겉함수가 그 값이 나오는 어떤 그 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속함수인 이 속함수가 요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 x값이 뭐 3이니까 7분의 19 이지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오케이? 속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그 포인트의 x값이 그냥 요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간다는 거지. 지금 너희들이 되게 깜깜한 상태에서 막 불을 밝혀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나중에는 알아듣겠지.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막
등 이렇게 막 이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야, 그러면 진짜 다 똑똑한 사람들만 진짜 수학 선생 해보고 고3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가르치냐? 그걸 그렇게 하면.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갔어. 그런 수준의 수학을 하는 시기는 지나갔고, 누구든 그렇게 치면은 지방러드는 끝나야지. 아니면 지방러들이 끝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 싫은 애들은 절대 2등급도 못 맞아. 그게 아니야. 규격화돼서 너희들 어떻게 열심히 풀어오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 그래도 70점, 60점, 80점 요 언저리에서 나오잖아. 그게 문제를 맞춰간단 말이야. 처음부터 알았니? 그냥 하다 보니까 좀 풀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져야 되는 곳을 조금씩만. 이해했니? 내 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의 부호의 변화가 어디서 나야 된다? 여기서만 나면 되는데 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진짜 28번이랑 30번은 딱 그냥 열어놓고 딱 한 두세 번만 딱 풀어봐라. 진짜로. 이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이 지금 한 얘기 있지. 나중에 무조건 또 한다니까. 나 진실이 보이냐? 고맙다. 자, 그러면 속함수가 뭐냐면 x의 fx의 제곱이거든. 얘 미분해야지. 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니까. 괜찮냐? 그럼 자, 미분 그대로. 괜찮아요? 네, 플러스 x의 곱하기 2의 fx의 f'x겠지. 이해 갔냐? 그럼 x로 묶어주시면은 괜찮니? 얘는 뭐가 돼? fx 플러스 2x f'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간다해.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부호 변화가 있지요? 얘는 무조건 0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요. 아니 fx가 이렇게 생겼든 지금 이거랑 이게 곱해져 있잖아. 나는 이 함수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곳이 7분의 19하고 3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있잖아. 지금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fx가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근데 얘가 부호 변화 일어나면 돼? 안 돼? 0에서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누구를 갖고 있을 거야? x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얘가 이렇게 나가줘야 돼. x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게 x가 탁 막아가지고 x 제곱을 만들면서 탁 튕겨나가게 해줘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x 인수를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fx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잖아. 괜찮냐?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보자고. 이거 해보자. f'x가 뭐요? 뭐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x의 아이씨 귀찮네. f'x 잠깐만 죽일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노.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2x를 곱하는 거야? 맞니? 맞지? 그러면 얘가 x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저기다 2x를 곱해야 되니까 2x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맞냐? 맞지?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맞아. 이 부분이 이게 맞냐고 좀 도와줄래 얘들아? 얘 뭐 어디? 여기 4냐? 그렇게 되는 거냐? 그지? 그러면 똑같은 게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 x 나가고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나가면 맞지? 요 앞엔 0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x가 있다고 쳐. 그냥 x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나가니까 x가 제곱 될 거 아니야. 부호를 막았어. 그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고 여기는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지. 그 다음 여기는 4x가 남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3x에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고 플러스 4x가 될 테니까 그럼 7x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되는 거지. 맞아? 맞지? 그러면 얘의 부호 변화가 0에서 부호 변화 안 생기고 알파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7분의 3알파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러면 얘의 부호 변화는 알파, x가 알파일 때하고 7분의 3알파일 때가 되는 거거든? 맞지? 얘가 작고 얘가 크잖아. 그럼 얘가 3이라는 말이잖아. 그지? 얘가 7분의 19라는 말이잖아. 맞지? 안 되네. 아니야. 이거 두 번째 거 틀렸어. 이거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허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가 됐니?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이제 문제 끝났다. 자, 보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속함수인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볼 건데 제 미분하시면 미분 그대로 괜찮니? 그대로 미분하니까 요게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요거 묶어내니까 fx로 묶어주시면 아씨 여기 fx에다가 플러스 2x의 f'x가 되는 거여야 해. 괜찮지? 자, 얘는 0에서 당연히 부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다. 그지? 그럼 얘가 분명히 x의 인수를 하나 막아주는 상태를 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럴 거야. 자, 해보자. 이제 요 상태라고 생각하고 x의 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 하시겠고 괜찮나? 플러스 2배의 x에다가 저거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맞냐? 그대로 미분해 주시면 얘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p잖아. 그지? x 곱하니까 2x 제곱 플러스 px 맞냐?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올게. 3x의 제곱 맞아? 플러스 2p의 x 맞니? 플러스 q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냐? 됐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x가 묶여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fx하고 x가 하나 나오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하고 얘가 x가 나갔으니까 6x의 제곱에 플러스 4p의 x에 플러스 2q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얘는 이미 x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갔다. 맞지? 이거는 이제 부호 변화가 없다. 여기서만 부호 변화 일어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7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p의 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3q다. 인정? 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되니까 얘 이꼴 제로의 근이 뭐다? 3하고 7분의 19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PQ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막상 지금 제가 아까 28번이나 29번처럼 뭘 많이 쓸 건 없고 설명에 집중한 거예요. 이 문제는 논리를 이해하면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계산인 것 뿐인데 의미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얘기지. 자, 합성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상황을 제발 좀 이해를 하고 있어라. 겉함수가 극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속함수가 되는 그 x값에서 극값이 생기고 속함수가 극값이 생기는 그 x값에서 합성함수는 또 극값이 생긴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얘가 즉
요 극값이 겉함수가 극값이 나오는 x값이 속함수가 나오게 해주는 그 x값에서 극값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해갔니? 그 다음에 그냥 속함수 자체가 극값을 갖게 되는 x값에서 우리는 극값을 가질 수 있다, 합성함수가. 요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진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수투에서도 합성함수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으면 추론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합성함수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제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되겠죠?